자, 이제 코드,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코드에서 이제 박스를 친 게 이제 using htutil type lib라고 하는 지시문이죠. 1번으로 되어 있고, 2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개체를 만들고 초기화하는 거죠. htutil type, lib가 빠졌습니다. htutil type,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체 이름이 이렇게 개체의 형이죠. 개체의 형태는 요거고, 요게 이제 클래스의 복사본이니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담겨 있겠죠. 속성하고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미쯔비시에서 HTUtil type이라고 하는, 이게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HTUtil type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죠. 이름은 이제 PLC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써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 생성자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new HTUtil type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써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뭐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는 속성을 정해주고, 그 다음 뭐 PLC 오픈 채널 열고 읽고, 그냥 뭐 채널 닫고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씩 밟아가 봅시다. MX 컴포넌트 4.0 API 불러드리기는 이제 C# 프로그램 내부는 이제 삽입하기인데, 앞 시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종속성 부분에서 인크루드 하는 방식으로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솔루션 탐색기가 있죠, 그죠? 솔루션 탐색기, 솔루션 안에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뭐 프로젝트 한 개, 솔루션 한 개니까 뭐 그게 그거죠, 그죠?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근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종속성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셈블리 쪽에 들어가면 HTUtil type lib가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using HTUtil type lib가 동작을 합니다. 에러가 안 뜨고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들어와 있으면 using 쓰고, 그죠? CT이라고 두드리면 벌써 이제 안에 그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HTTP 타입. 그냥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유징 지시문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불러들여서 유징 지시문은 이제 외부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불러들여가지고, 그죠? 내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으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모듈의 경우는 유징 시스템 이렇게 쓰면 뭐 정속성에 뭐 집어넣고 하고 이런 필요 없는데, 그 이외의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든 모듈의 경우는 프로젝트 참조에 포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후에 이제 유징 뭐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탭을 이렇게 누르고, 그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 종속성이 갖다 대고, 그죠? 바로 누르면 프로젝트 참조 추가가 뜹니다. 그래서 요 참조 관리자를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죠. 찾아보기 해서, 그죠? 여기 지금 C 드라이브에 멜색 HD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이게 좀 검색이 되나요? ACT UTL 하면 대략 지금 DLL이 지금 몇 개 나오죠, 그죠? 여기 있네요. HTUtil type live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추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창에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종속성의 오른쪽 그 마우스 버튼 누르고 프로젝트 참조 추가를 해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뭐 해당 위치에 들어가면 됩니다. C 멜색
ACT 컨트롤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 뭐 컨트롤 검색에 ACT util 타입이니까 뭐 이름을 아니까 ACT UTL 두드리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참조에 포함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이제 유징 쓰면 되겠죠, 그죠? 자, 파일 탐색기로 그죠? C 멜색 HT 컨트롤 디렉터를 연 모습이 이렇게 열 수가 있다. 지난번에 했죠, 그죠? 많은 DLL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이 이 디렉터리에 있는데 뭐 찾아보기 위해서 찾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HT util type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요 클래스의 복사본 이제 개체 선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HT util type의 PLC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뭐 A라고 해도 되고 PLC라고 해도 되고 뭐 개똥이 해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름을 하나 써주고 그죠?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이름이 아니고 호에 가깝죠, 그죠? 일종의 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인티저 A하고 똑같습니다. INT라고 써주고 그죠? A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이다 라고 하는, 자료형이 정수형인 A라는 변수 이런 뜻이죠. 이게 메모리 안에서 그죠? 메모리 안에서 방 2개짜리 메모리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A는 A인데 A의 크기가 요렇게 된다는 거죠. 2바이트, 2바이트니까 그죠? 이게 0, 1, 2, 3, 4, 5, 6, 7, 8, 7까지 그죠? 8바이트, 8비트, 1바이트죠. 그러니까 1바이트, 2바이트, 바이트 2개로 보통 되어 있는 정수형, 정수자료형이죠. 근데 HT, util 타입 같은 그 개체가 자료형이 되는 경우는 뭐 상당히 메모리가 확보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변수도 있고 속성이라고 하죠, 그죠? 속성, 로지컬, 뭐 스테이션 넘버 이런 변수도 있고, 또 오픈, 뭐 크로즈, 뭐 이런 get 디바이스 이런 메소드도 있으니까 상당히 크겠죠, 그죠? 사이즈는 알아서 자기가 정합니다. 사람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클래스를 원본으로 하는 클래스의 복사본 개체니까 상당히 메모리 소모량이 큽니다. 일단은 뭐 윈도우가 알아서 확보를 하겠죠, 지가.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초기화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HT util type 이거 개체하고 똑같은 이름, 이거 개체가 클래스니까 개체하고 똑같은 이름의 괄호가 붙은 거 보니까 함수죠, 그죠?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생성자라 한다. 생성자. 생성자라 한다. 그래서 생성자를 써주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2번을 설명을 자, 개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개체 선언하고 초기화하기죠. 그죠? 뭐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인티저 A. A는 A인데 2바이트 인티저 타입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t는 정수형 변수라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확보해 달라는 뜻이죠. 이런 2바이트짜리. 그리고 A는 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도 한 방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언과 이걸 정수형 변수 A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죠? 그 다음 그 빈방 2바이트 빈방에 0 집어넣으라 하는 거죠. 쓰레기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A는 자료형의 이름이고 A라는 정수형 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꼴0은 A라는 메모리에 0을 넣어달라는 뜻이죠.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2바이트 같으면 30, 뭐, 2 이렇게 숫자를 쓸 건데, 그죠?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메모리 확보하면, 뭐, F,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청소 해달라는 게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초기화는 그런 뜻이죠.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거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형이 이제 개체인 경우에도 똑같다는 거죠. 또 개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죠? 선언하고 초기화를 합니다. 개체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언 초기화. 개체 변수 이름 쓰고 개체 쓰고 이제 개체 변수 이름 쓰고 개체 생성자 쓰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죠. HCL util type이라는 개체를 선언하고 이름은 뭐 아무거나 그죠? LCT util type의 개체 PLC를 선언을 하는 건데 그 변수가 이제 static 고정적이고 그죠? 값을 하면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private은 클래스 안에서 요 PLC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PLC 내부의 함수를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붙은 겁니다. C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기본 방식이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다른 데서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뭐 개체를 선언하고 그죠? 개체를 초기화한 겁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new하고 이제 equal 제로 하지 않고 new하고 생성자를 써준다. 이게 이제 개체의 초기화 방법입니다. 이름 하나를 길게 써도 무방하니까 뭐 이렇게 쭉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HT util type이라는 클래스가 저도 뭐 안에 뒤다보지 않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괄호 안에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생성자도 들어가 있겠죠. 이게 생성자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건데 아무 액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꼴 0 넣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개체 PLC 내부 변수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설정하는 거죠. 국번 설정하는 겁니다. PLC.ht 로지컬 뭐 스테이션 넘버라는 속성 1집어 넣으라 그러는 거죠. 이건 이제 유틸리티 설정할 때 했죠. 이번에는 개체 PLC 내부에 있는 뭐 논리적 국번이라고 뭐 이름 설명은 되는데 그죠. 설정을 한다. PLC의 논리적 국번 설정이죠. 통신 설정,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때 같은 번호를 쓴다. 뭐 개체 내부에 있는 속성에 값을 줄 때는 항상 요 점 찍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내부 속성 방식으로 써야 되겠죠. 개체 점 내부 속성, 개체 점 내부 속성 방식으로 개체 점 내부 속성 이렇게 써줘야 된다. 속성에 값 줄 때는. 이게 세 번째 코드에서 얘기된 거죠. 자, 여기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뭐 통신 채널 여는 거죠, 그죠? 봅시다. 자, 통신 채널 열기입니다. 오픈 함수죠. 메소드라고 뭐 C샵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는 개체 내부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개체 점 찍고 속성이나 메소드를 써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 자, PLC 오픈하면 PLC 통신 채널 열기 메소드를 사용해 채널을 여는 겁니다. 오픈 하면 그냥 채널이 열립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코드 이까지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읽어오면 됩니다. if는 뭐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 오픈 리절트가 0이냐 뭐 오픈 리절트 이꼴 0 해놓고 이제 PLC 오픈 채널 연 결과
이 리턴 값이 있거든요. 0,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오픈 리절트로 받아가지고 얘가 0이면 이 말입니다. 열렸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린 거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고 하는 조건물입니다. 그래서 PLC get device, 뭐 PLC 주소 써주고 A라고 하는 거를 지금 초기화를 했죠. 정수형 변수 A. 여기다가 이거 빈 그릇이니까 여기다 담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자, PLC 내부 메모리 읽기입니다. 내부 메모리 읽기, get device죠. PLC 내부 메모리 읽어올 때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인수죠. 인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디바이스 주소를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X0, M0, 디스 이런 것들. 파라미터는 첫 번째 거는 디바이스 주소, 두 번째 거는 읽어올 내용을 담을 빈 메모리입니다. 빈통을 하나 주는 거죠. 빈 그릇. 그래서 여기서는 정수형 변수를 사용을 한다. int a는 0 이렇게 초기화하고 주면 되죠. 받아오는 변수 앞에는 out이라는 지시를 꼭 써야 됩니다. C샵은. 그래서 이렇게 get device를 쓴다. 그렇게 해서 써보면 그죠. 자, get device는 우선 빈 그릇 하나 만들고 그죠. 초기화하고 plc.get device 쓰고 앞에 거는 그죠. 주소 쓰죠. Y5는 출력 Y5번 메모리를 $는 지금 ASCII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내부의 값이 ASCII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5 out 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out이라는 단어를 꼭 써줘야 된다. 요 앞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A에 담아가지고 나오죠. 그럼 A 보면 되죠. 그죠? A 보는 거는 지금 볼까요? 채널 오픈하고 그죠? 네, 코드입니다. 채널 오픈하고 get device에서 읽었죠. 그죠? 디젤을 읽었습니다. 그럼 뭐 thread time sleep 100ms 잠 재웠죠. 실행하지 마라. 이 속도가 느리니까 통신. 그다음 뭐 리드 리절트라고 하는 걸 정수란 게 정의해 가지고 이게 0이면 그런 처음은 0이니까 그죠? 콘솔 라이트 라인 뭐 D0를 그죠? 중괄호 해가지고 A.toString이라고 하는 거로 그 A 값이 이 숫자기 때문에 정수형 인티저잖아요. 그걸 이 라이트 라인에 화면에 뿌릴 때는 중괄호 하고 그 A.toString의 결과값 이게 뭐겠습니까? 캐릭터 A 내용을 캐릭터로 바꾼 거죠. 문자로 바꾼 겁니다. 이 형이 맞아야 됩니다. 라이트 라인은. 숫자 주면 얘가 디스플레이를 못해요. 그래서 다운표하고 A.toString의 결과를 요 중괄호에 넣어가지고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뭐 디바이스 실패라는 말을 써라 이런 얘기죠. 에러 코드는 뭐 리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리절트. 그 다음 뭐 문 닫아라 이런 얘기죠. 얘는 지금 HD util type이라고 그냥 PLC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네요. 이름은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정의할 때 그냥 HD util type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게 다 이렇게 쫙 뭐 PLC로 바꿔도 됩니다. 상관은 없죠, 그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읽을 수가 있다. 얘기죠. 넥스트. 그 다음 뭐 채널 닫기입니다. 채널 닫기죠.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죠? 1번하고 2번은 선언이고, 그죠? 선언이고, 3번부터 이제 속성, 메소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 메소드 하나 더 씁니다. 뭐 닫아야 되죠, 그죠? 닫아야 됩니다. 여기는 화면 표시죠, 그죠? 화면 표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드키는 뭐 나중에, 그죠? 화면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콘솔 창을 싹 없어지잖아요. 이거 없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 없으면 바로 팍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써주면 화면 엔터를 쳐야 이제 없어지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채널 닫기, 뭐 열기 닫기, 뭐 읽기 딱 그거밖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 닫기 읽기. 지금 뭐 열기, 그러니까 속성 그 논리적 9번, 1번 뭐 설정해 주는 거 말고는 그다음 뭐 개체 선언한 거, 그죠? 읽어온 거, 삽입한 거, 선언한 거. 그렇게 준비 작업하고 나서 이제 속성 하나 정해주고 그다음 뭐 메소드로 계속 써 나가는 채를 열고 읽고 닫고, 뭐 열고 읽고 닫고밖에 돼 있습니까?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게 이제 C샵을 전부를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이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코드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당분간은. 이 코드를 이해하시고 어차피 실전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코드를 화려하게 짜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뭐 지난번에 잠시 설명드렸던 폼 윈도우로 짤 수도 있겠죠. 다이얼로그 박스 폼 윈도우로 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짜도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텍스트 기반의 콘솔 윈도우로 지금 GUI를 했습니다. GUI가 이거 텍스트 기반이니까 글자 기반의 화면이죠. 시커멓게 나오고 글자 따다닥 나오는 방식. 보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실용적입니다. 자, get 디바이스 했고 크로즈죠. 닫으면 되죠, 그죠? 채널을 꼭 닫아줘야 됩니다. 값을 읽어와서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반드시 사용했던 통신 채널을 닫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열려 있으면. 그래서 닫아줘야 된다, 수동으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C샵이 콘솔 프로그램 구조죠, 그죠? 유징문 앞에 나오고, 그죠? 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름 공간이라고 하는데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으면 네임스페이스가 같으면 같은 파일 안에 있다고 봅니다. 파일을 쪼개도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럴 때 쓰는 거고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다. 이름 공간이 같다. 뭐 그런 같은 공간 안에 있다. 이걸 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 클래스죠, 그죠? 화면 클래스. 이거는 콘솔 창 클래스입니다. 이름은 프로그램이죠, 그죠?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그죠? program.cs 이겁니다. 여기 program.cs 이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 자, 그 다음 안에 메인이 있겠죠. 메인, 보이드 메인 해가지고 메인 함수 내부를 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공간이 있습니다. 이름 공간,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죠? 클래스 정의하고, 그 다음 보이드 메인에서 메인 함수가 있다. 이 안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콘솔 윈도우입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뭐 if 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if 조건을 주고 조건이 만족되면 요 안에 걸 수행하고 만족이 안 되면 그냥 내비두고 이제 딴 거 한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흐름을 제어하는 제어문이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괄호 내부를 수행하고 안 맞으면 수행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씁니다. 아까 if 문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을 여러 개 달면 이제 if, 그다음 else 해가지고죠. else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다른 조건 하면서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어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4강에서 했던 PLC 내부 메모리 읽기, 그죠? 내부 메모리 읽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장의 내용 아주 간단하지만 뭐 기억해야 될 한 6개만 뽑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유징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 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뭐 개체 선언하고 그다음 속성 설정하고 로지컬 스테이션 넘버 설정하고 그다음 뭐 열고 닫고 가운데 뭐 읽고 뭐 딱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여기 코드인데 그죠? 뭐 이름 공간 이렇게 있고 프로그램 뭐 이게 콘솔 창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요것도 만들어집니다. 다만 요것만 없는 거죠. 얘를 써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다음 요 클래스의 복사변 개체를 쓰려면 HTTP 타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된다고 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매뉴얼 봐야 돼요. 뭐 개체 이름이 뭔지도 모르니까. 개체 타입,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PLC라고 하는 임의 이름을 한 개 써줬습니다. 그래서 new HT util type 생성자 이렇게 써주면 초기화된다. 얘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된다. 그 다음 쓰면 되죠. 속성 하나 해주고 메소드 지금 뭐 계속 연속으로 3개 써준 거죠. 연속으로 3개 써줘. 여기 if 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죠? 읽은 게 0이면 뭐 별 문제 없으면 화면에 찍어라. 뭐 디바이스가 실패면 읽은 결과를 출력하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코드만 가지고도, 그죠? 이 정도 코드만 가지고도 코드 뭐 A4지 한 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이 정도 코드만 가지고도 이렇게 디저는 38 이렇게 됐죠. 왜냐면 DX 웍스에서 38로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읽어왔습니다. 이거 뭐 모니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죠, 디저로가. 모니터에 이제 메모리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디바이스 버퍼 메모리 배치죠, 그죠? 그래서 디저로 엔터. 여기 38입니다. 여기 38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그 ABCDEFG로 16진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진수로는 38이다. 38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결과값도 38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D0가 38이다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D0가 38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정상 작동하는 거죠. D0가 38, D0가 38. 그래서 요 정도 열고 닫고 get device 해가지고 프로그램 짜면 뭐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0, 뭐 X0, 뭐 X1, 뭐 PLC에 있는 그 메모리 디바이스라고 하죠. 메모리를 그 디바이스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X, Y는 주로
Y는 출력이고 X는 입력이잖아요. 보통 센서 입력. 그 센서 입력 싹 다 읽을 수 있고 D0는 뭐 이렇게 센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값을 넘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위치 데이터를 뭐 위치를 넘길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숫자를 씁니다. 예. 그리고 뭐 카운터 숫자는 생산량 숫자도 보통 타임 카운터에서는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는 D 메모리를 쓰죠. 그러니까 D 레지스터나 뭐 D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으면 요 프로그램이 몇 줄 안 돼도 엄청 강력합니다. 요걸 가지면 웬만한 거는 PLC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GXBox가 내용이 좀 많아도 MX 컴포넌트에 함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읽어올 때는 특별하게 뭐 리드 디바이스, 뭐 get 디바이스죠. 그리고 혹 가다가 이제 값을 써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set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set 디바이스, get se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하기도 쉽죠. 파라미터가 조금 다를 건데 쓰기는 그죠. 읽어오는 빈통 줄 필요가 없으니까. 주소에다가 뭐 D0에다가 뭐 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PLC로 쓸 수도 있죠. PLC로 아까 그 move K38 D0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그죠? PLC로 이렇게 썼습니다. PLC로 이렇게 쓰는 것도 되고 PC로도 쓸 수 있겠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값은 PC로 쓰는 게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 뭐 D0부터 D100번까지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PC에서는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난수를 발생해 가지고 임의의 수 평균은 30이고 분산은 그러니까 오차 분산은 10이다 하면 평균이 30이니까 중심점이잖아요. 30 빼기 10 하면 20 플러스 10 하면 40. 그러니까 20에서 4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지가 발생시켜 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1부터 100까지 그 난수 발생기를 가지고 만들면 뭐 100개의 임의의 데이터는 언제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르잖아요. 난수니까. 그렇게 해서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서 뭐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PLC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것을 읽어낼 수도 있겠죠. 지금 요거는 PLC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겁니다. D0를 38로 집어넣었을 때 그걸 읽어라 그런 거니까. 자, 요 기능을 하는데 지금 5강까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코드만 설명하면 4강에서도 충분히 끝을 냈던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뭐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 MySQL로 넘어가고 아니면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죠? 6강, 7강 두 개가 중간고사에 남았는데 DB를 우선은 학생이 설치를 안 했으니까 설치를 해야 됩니다. DB 설치하고 여기서는 방송공자니까 참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네요. DB 설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그 내용으로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DB를 사용하는 방법, 수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DB가 지금 MySQL인데 그죠? CD 프로그램 파일즈였나요? 여기서 요약을 해보면 디렉토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MySQL 있죠, 그죠? MySQ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MySQL로 들어가면 너무 크다. CD MySQL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dir 해보면 여기 지금 MySQL이 깔려 있어요. MySQL 서버 8.0으로 우선 들어갑니다. cd 또 디렉터리니까 MySQL 서버 8.0이 최신 버전입니다. dir 해보면 여기 bin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bin이 보통 이제 바이너리 실행 파일 디렉터리니까 cd bin에 들어가면 dir 해보면 dir은 이제 디렉터리라고 하는 이 도스 커맨드 화면에서 디렉터리 여는 방법이죠. 옛날 도스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mysql.exe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mysql exe를 실행을 시키면 실행이 됩니다. mysql 하고 뭐 마이너스 u 마이너스 p인가요?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패스워드 정해놓은 걸 들어가면 지금 들어왔습니다. 스튜던트 DB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스튜던트 DB 데이터 체인지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select star 전부 다 from student 이렇게 하면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옵니다. 엄청 많이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맨 앞에 줄은 뭔가요 이게? 번호고 지금 몇만 번 들어가 있는데 키 몸무게 뭐 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몸무게 나이를 난수 발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B에 DB는 무한대로 들어가니까 지금 뭐 벌써 몇 개 집어넣습니까? 1000개씩 집어넣다 보니까 계속 입력하다 보니까 지금 5만 번, 50번 넘었다 들었네. 6만 번, 66,18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66,109개, 189개.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DB는 우선 설치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을 하고 금방 제가 두드린 select all from student DB라고 하는데 DB 이런 MySQL 전용의 쿼리 명령어가 있습니다. 쿼리는 질문한다는 뜻인데 그것도 좀 약간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 사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프로그램으로 C# 프로그램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PLC에서 걷어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D0, D1, D2 이렇게 쓰면 여기다 값을 써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언제 한 번씩 읽을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생산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10초에 한 번씩 사이클 타임으로 생산하는 흐름 생산 라인이다 하면 10초에 한 번씩 읽으라 하면 되겠죠. 컴퓨터는 10초에 한 번이면 굉장히 느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겠죠. PLC 내용을 10초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그럼 카운터 값이 자꾸 변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타임 스탬프도 찍을 수 있겠죠. 데이터가 언제 업데이트 됐다든지 아니면 몇 개를 언제 생산했다든지 어떤 생산 제품을 그 시간에 생산했다든지 이런 것도 이력도 지금 할 수 있고 다른 검사 장치가 있으면 그 검사 장치에서 검사한 내용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하자가 약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는 기기가 있으면 그 내용도 DB에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그 PLC뿐만이 아니고 검사 장치 마이컴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PLC 이외에 간단한 RS232 통신망을 갖고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계들에서 전용기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만 있으면. 마이크로로 되어 있든 PC로 되어 있든 PLC로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프로토콜을 알고 MX 컴포넌트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장을 이제 오래 운영을 하시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기계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데이터를 넣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뭐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SI 업체에서도 전문적 이런 빅데이터 얻어내는 프로그램, 스마트 팩토리 그 프로그램 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매뉴얼을 다 뒤져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접근해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컴퓨터 공학과 나오는 분들이 많이 하고, 팩토리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은 잘 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통신 프로그램 짜서 이제 데이터를 뽑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그냥 별도로 모으고, 아무래도 엑셀 그 표같이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엑셀 표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출력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표 전체를 테이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로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줄 한 줄이 로우, 이건 컬럼이라고 하는데 수직 와이어로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출력하면 엑셀 테이블로 CSV 파일로도 출력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엑셀에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이거 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엑셀도 CSV 파일을 기본적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룡 파일이 되다 보니까 PDF 파일을 아크로바트에서 읽든지 뭐 다른 PDF 읽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한글에도 있죠. PDF 읽는 기능이. 예. 그 PDF는 오픈된 그 방식이기 때문에 뭐 아크로바트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도 읽을 수 있고 한글에서도 읽을 수 있죠. CS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주로 사용하는 폼인데, 양식인데 뭐 엑셀에서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만든 소프트웨어에서도 읽을 수가 있겠죠. 예.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죠? 엑셀에서 읽어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려줄 수도 있겠죠. 뭐 어느 게 편리하냐, 아니면 뭐 어느 게 뭐 프로그램 나 골치 아프다 그러면 엑셀에서 그냥 뽑아서 읽어도 돼요. 요즘은 전산 문서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죠.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스마트 설비 운영에서 굳이 뭐 그래픽을 자동화 안 하겠다 하고 안 할 수 있죠, 그죠? 뭐 엑셀로 그리면 됩니다. 뭐 엑셀로 그리는 게 어렵습니까? 그 사실 엑셀 조금 배우면 되잖아요. 사실 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굳이 뭐 파이썬 이런 거 써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골치 아픈 방법들을 써서 그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내면 일단은 가공해서 보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엑셀로 수동으로 하면 엑셀로 표를 잘 그리잖아요. 일반 그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잘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 기능 그대로 이용을 하면 데이터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거 뭐 그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얻어내고 저장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다음 전달, 뭐 외부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기술들인데 꼭 자동화가 다 돼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장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MES 같은 것도 그렇고 ERP 같은 것도 그렇지만 뭐 엑셀 표를 가지고 입력할 수도 있어요. 신상 정보 같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건태 관리 같은 것도 들어가던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사람이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표를 CSV 파일로 변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로딩하는 방식을 취하죠. 입력을 사람이 합니다. 이게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니고 사람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인사기록 카드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고객 정보라는 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일이 명함 받아가지고 타이핑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에서 뭐 인사 관리라든지 뭐 고객 관리라든지 SCM이라고 있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고객 관리, 고객이 100군데다 뭐 고객의 성향 이런 거는 글로 적을 거 아니에요. 엑셀 표로 작성해 놓겠죠. 그렇게 작성해 놓으면 그거를 뭐
자동화를 하려면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고 파이썬 이런 걸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공유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자동화를 활용해 가지고 업무 자동화를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는 것, 그러고 이제 일목요연하게 본다는 것, 그래프 내가 안 그린다는 것, 뭐 그런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장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회사마다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사실 뭐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사실 뭐 SI 업체에서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복잡하게 짭니다. 뭐 복잡하게 짜나 간단하게 짜나 결국은 뭐 돈 주고 사냐 아니냐의 차이밖에 없고, 간이로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뭐 자동화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방식으로 뭐 조금씩 하면서 덧붙여 나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C샵으로 디바이스, PLC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을 기반으로 한 C샵 콘솔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쓰기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C샵에서 난수 발생해가지고 쓰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강, 7강 기말고사, 중간고사 전에 이제 2번 남았는데, 2번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스케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수동으로 명령 입력하고 다루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알고 만질 수는 있어야 그 다음 자동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법 쿼리 명령어를 집어넣고 그런 것들 로그인 하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제 5강 스마트 설비 운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